자, 여론 조작 전과자가 다시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인사 문제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 과정 없이 출발했기에 검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경수 문제만큼은 다릅니다. 다들 알고도 입을 다문 걸까요?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론 조작 전과자가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 이름은 김경수. 드루킹이 그를 부른 별명은 바둑이었습니다. 굳이 친명도 아닌 친문 인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민주주의 심장을 건드리는 결정입니다. 여론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다시 기용한다는 건 그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이죠. 김경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이라는 인물과 함께 댓글 여론 왜곡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드루킹은 느릅나무 출판사를 거점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수백만 개의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했습니다. 킹크랩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설계한 사이버 선동부대였습니다. 여론을 은밀히 조작하고 선거를 설계한 사이버 조직이었죠. 김경수는 이 장소를 직접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확인했고요. 이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드루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를 코드명 바둑이로 불렀습니다. 이는 수사 기록과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별명은 아니었죠. 법원은 김경수가 댓글 조작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를 묵인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허위범 특별검사팀의 활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결국 그는 허위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 명단에 포함돼 사면 복권되었지만 정치적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왜 그를 기용했을까요? 이재명은 민주당 내 비주류 계파로 분류되죠. 과거 친문과도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김경수를 기용한 건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을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수 농객인 정기조와 조갑제를 만난 것과도 같은 차원이죠. 나는 친문도 품을 수 있는 통합형 리더다. 이런 시그널을 던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수사와 기소를 겪으며 정치적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했죠. 김경수 역시 윤석열 검찰에 의해 정치적으로 희생된 인물이라는 서사를 공유합니다. 두 사람은 사법적 고난을 통해 공통 경험 삼아 정치적 기반과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김경수는 경남 도지사로서의 행정 경험과 어느 정도 정무 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기에 이재명 측은 충성심보다 실력을 중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의 실력을 빌리는 것이 과연 실용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도박일까요? 김경수의 복귀는 애견된 시나리오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재명은 친문 진영의 협조 없이는 당내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고 김경수는 그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뒷거래였다면 국민은 그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한 셈이죠. 친문이던 김경수가 비문의 대표 이재명 손에 의해 복귀된다? 이는 당내 통합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의 정치라는 오명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왜 그럼 이게 문제냐? 여론조작은 단순한 불법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며 정보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무력에 의한 쿠데타와는 다르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침식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댓글을 단 건 단지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행사한 작은 민주주의의 하나입니다. 그걸 은민히 조작했다는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사소한 일탈들이 반복되고 제도화, 무력화되며 결국 내부에서 썩어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위임된 권력 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조작된 여론을 기반으로 한 권력은 위임이 아니라 탈취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김경수의 기용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사면됐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 훼손 책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사면됐으면 그가 과거에 한 범죄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나요? 여론조작 전과자를 공적위원장으로 기용한 이 결정, 이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윤리 기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이끄는 기구입니다. 국민 신뢰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 책임자 자리에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한 인물을 앉힌 겁니다. 이게 균형 발전이 아니라 정치 균형 맞추기가 본업인 시대가 아닌가. 그 이름에 알맞게 우리는 지방 시대가 아닌 조작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걸까? 쿠데타는 더 이상 총칼로 오지 않습니다. 댓글, 알고리즘, 그리고 수사 기록에 등장했던 별명 바둑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이제 훨씬 조용하고 교묘해졌습니다. 키보드와 클릭, 포털, 추천 알고리즘, 그게 새로운 무기입니다. 정치권은 잊었을지 몰라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멀리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타협과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 복귀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긴다면 다음에 또 무엇을 허용하게 될지